오늘 하는 부분은 법이란 것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볼 겁니다. 법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면은 이제 법의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법은 나라에서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에요. 강제성이란 거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법의 특성을 보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 어떤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른 처벌 또는 이제 처벌엔 다양한 것이 있죠. 한번 주의를 듣고 혼나는 것도 있고, 그런 훈방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벌금을 내는 것도 있고, 더 심하면 어디를 갑니까? 감옥에도 가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법이란 여기 한번 봅시다. 사회 질서 유지 밑줄, 사람들의 안전 밑줄 그어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 국가의 규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법이 사회 변화에 맞지 않거나 자, 인권을 침해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법을 지금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조선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우린 자동차가 있죠, 이제는. 그럼 법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른 사회의 규범과 비교한 법의 성격, 규범이란 것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란 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덕도 되고, 법도 되고, 뭐 규칙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법칙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하고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 즉, 이거는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도덕과는 차이가 있어요. 도덕을 한번 보면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 규범. 그럼 뭐가 없을까? 강제성이 있다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적이라는 거는. 내가 지킬 거면 지키고 안 지킬 거면 안 지켜줘도 돼. 근데 도덕이라는 거는 꼭 지키는 건 아닌데 서로 화합을 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 양심상 지키는 것이야. 즉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없다? 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라에서 안 받죠.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경찰이 있을 때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벌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도덕이란 거보다는 도덕이 이렇게 큰 테두리라면 법은 그 안에 작은 테두리인데 왜 이렇게 작은 테두리 만들어놨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란 건 꼭 처벌을 하면서까지 누구나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도덕은 지키지 않으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위험에 빠진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자, 왼쪽에 식품위생법의 내용 한번 봅시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거는 음식을 만들 때 지켜야 될 위생에 대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 음식할 때, 그쵸? 근데 그걸 왜 법으로까지 지켜놨느냐? 물론 집에서 음식을 하고 먹고 요리하고 조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그런데 이 가정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자, 단체 또는 회사 또는 음식을 만드는 곳, 음식점 등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급식 등의
그런 곳에서는 이 위생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보면은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이거는 학교 급식이겠죠? 그런데 학생뿐만 아니라 이거는 회사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급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이 다 자격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면 감기 그 균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음식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음식을 먹은 사람도 뭐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이라든지 병의 전달 또는 전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법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자, 세 번째,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제공. 이거 과자나 뭐 음식이나 뒤에 보면은 영양성분 표시되어 있죠? 이런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보면은 이런 거 써있죠.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이런 것도 쓰여 있고 며칠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보관하고 유통 방법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보관도 잘 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생활 속의 법 찾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법이 많아요. 방금 식품위생법 했죠?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봅시다. 매일 먹고 있는 학교 급식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식품위생법.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 아주 중요하죠. 2번. 자, 2번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해로움을 방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을 높이며 세 번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자, 이러한 세 가지를 함으로써 1번, 2번, 3번을 함으로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은 건강 증진입니다.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을 하는 거예요. 자, 학교 급식이 적용받는 이유. 자,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이 적게 모여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예방해야 돼요? 식중독 같은 병을 예방해야 돼요. 자, 학교 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는 곳은 해야 된다 그랬죠? 회사도, 병원도, 기숙사도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자,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는 법.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안전법. 어디 관련된 걸까? 놀이터 또는 놀이시설. 놀이터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은 모두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거는 학교 근처에서 불량식품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왜? 불량식품 먹으면 학생들의 영양균형 발달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서 우리 식당 못 들어와요. 이러면은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이죠. 근데 장애인은 식당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들을 철폐하고 금지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저작권법. 누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무단으로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침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작권이란 건 단순히 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음악에도 되고 영화, 출판물도 되지만 누구의 아이디어도 저작권이 보장이 됩니다. 또 아이디어, 뭐 글씨, 상표 이런 것들로 해서 저작권법은 법이 엄청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가끔은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항상 그 자료의 원 제작자한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여쭤보고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생활과 관련된 법에 사례집 만드는 방법. 자, 사례집이란 거는 법에 여러 가지 예들을 모아놓은 것을 사례집이라고 해요. 예를 모은 것.
어떤 것들이 있냐? 작은 책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점토를 이용해 상황 표현하기, 상황 재현하는 역할극, 사례에 맞게 가사 바꾸고 노래 부르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알아만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착한 사마리아인법. 자, 사막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사막은 길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지나갑니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쳐다봤습니까? 안 쳐다봤습니까? 당시 사회 문화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겠죠 또. 근데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 여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여관이라든지 그런 그 어디라 할까 숙박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고 치료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잘 좀 간호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죠. 정확한 착한 사마리안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게 제사장 바리새인이 맞느냐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맞느냐 뭐가 맞느냐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맞다. 이 사람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차별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섬기고 배려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인 내용이죠. 거기서 나온 게 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걸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돕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죠.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이 여기에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왜?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남을 돕는 선의를 법으로 정해두고 돕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가 돼요. 왜? 지나가다가 내가 급해. 여기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위험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집에 동생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매우 심하게 다쳤고 당장 내가 집에 가서 119를 불러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까? 내 동생을 가서 도와줘야 될까? 진석이 어떻게 할까? 근데 기다려줘야 되잖아. 확인해주고. 그런 동안 내 동생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동생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어서 내가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안법 안 지켰다고 나를 처벌하려고 그래.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모두 똑같은 상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도와주죠. 그냥 정성껏 도와주죠. 119 기다려주고 사람들에서 약 사다 주고 발라주고 치료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내 집에서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시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돕지 않았다고 처벌받진 않아요. 근데 어디 하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헝가리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논란 보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논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법으로 의무를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반대로
법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부분이다. 도덕은 아까 강제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율성이 가장 큰 특징이죠. 스스로 그냥 돕고 싶으면 돕고 도울 상황이 안 되면 못 도우는 거지.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면 되겠느냐? 이런 찬반의 논란인 겁니다. 자, 법의 역할 나옵니다. 법의 역할 별표 여기 3번에다가 별표 3개 합니다. 그 1번, 2번 자, 둘 다 있는데 둘 다 알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두 영역을 헷갈려하는 쪽을 섞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개인이란 거는 나예요. 나를 생각하세요.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이거에서 많이 헷갈려들 해요. 개인 간의 분쟁이죠. 분쟁은 싸움이죠. 근데 나랑 얘랑 싸우면은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 질서 유지로 생각해요. 근데 나 대 얘하고 나하고는 1대1이죠. 1대1 간의 다툼은 개인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개인 권리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음 개인정보 보호 잘 해야 된다고 했죠. 밑에 사회 질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관련돼 있는 거야. 교통사고 예방,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교통 신호 듣겠죠. 이거 나도 지켜야 되고 남들도 지켜야 되고 모두가 연관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예요. 범죄 안전, 자 경찰이 있죠. 그럼 환경 파괴, 오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것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잘 못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개인에서 내 재산이 조금 피해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1, 2, 3번은 남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든 말든. 그런데 2번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남들도 영향이 있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4번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유겠죠. 까닭은 이유.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자 영화 제작사의 허가 없이 영화를 불법으로 올려. 자 이런 건 뭐냐면 무슨 침해일까요? 그렇죠. 저작권 침해가 된 경우에요. 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저작권 침해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경찰은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자 이거 여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권리를 침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거는 여러분이 자 그냥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쭉 읽어봅니다.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 막히고 위급한 상황이 생겨 구급차 소방차가 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쓰레기 몰래 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지저분해지고 냄새와 처리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진석이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피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니까 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죠?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 툭툭툭툭 쓰레기를 다 쌓아놨어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모두가 피해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자, 재판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도 해요. 내가 남에 의해서 도둑이 내 집에 재산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내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주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나도 지켜주고 남도 지켜주고 모두가 잘 지켜지기 위해 공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만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기 위해 서로가 잘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죠. 피고인
미안합니다. 피고인은 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검사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죠. 자,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에 주장한 사람. 변호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범인을 의심받고 있죠. 근데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럼 나를 대신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어요. 이거 뒤에 나오긴 할 건데, 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판이에요. 또는 개인과 회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사재판은 개인과 나라예요. 이 나라는 누가 대신하냐? 검사. 이거는 법을 어겼을 때, 개인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가 또는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재판이야. 자,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죠. 나라를 대신해주는 검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검사가 없어요. 민사재판에는. 형사재판에는 있어요, 검사가. 나라를 대신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차이는 다음 수업에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법의 의미와 성격, 법 규범이 만들어진 까닭. 그냥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 사람들의 안전. 요거 두 개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법은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자, 누구나 지켜야 돼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되고, 누구나 무조건 동그라미. 누구나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뭐 할아버지라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어린아기라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란 거죠. 어겼을 때는 뭘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처벌하고 제재는 같은 말입니다. 자, 법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회화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 침해됐을 때는 법이 인권 침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을 바꿀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바꾸게 됩니다. 또는 국회에서. 이거는 뒤쪽에 나옵니다. 다른 규범과의 차이, 규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도덕은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율적이라고 했죠? 자율적이고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자, 양심에 따라 지키게 되겠죠. 자,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법이죠. 자, 어린이 시설 이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고. 자, 법의 역할, 뭐 개인과 뭐를 구분해라, 사회 질서를 구분해라 했죠. 생명, 재산은 개인. 자,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 사회 질서 아니라 그랬죠? 개인이에요. 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되고,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 자,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권리 이해, 권리 침해 될 수 있고, 사회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개인 권리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 갈등, 유발할등.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 중심으로 봐주면 되겠죠. 밑에는 이제,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회 숙제는 몇 쪽까지 하면 될까요? 진도가 뒤에. 113쪽이요? 잠시만요. 네, 맞네요. 사회는 113까지고 실전책은 몇 쪽까지냐면 63까지. 사회 오늘 113까지, 실전책은 63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국어를 먼저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11시 50분까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국어 몇 단원? 8단원. 8단원. 실전책도 8단원 하고요. 두 번째 사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초콜릿 하나 먹고 가자. 네, 오늘 사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